안녕하세요. 오늘은 18번 달카드 해볼게요. 먼저 그리스 신화의 달카드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나타나는 여자는 헤카테예요. 머리가 한 몸에 머리가 3개예요. 달을 이고 있죠. 헤카테는 누구냐면 헤카테는 티탄 신족이에요. 올림푸스가 아니라 더 확률이 높은 우리가 티탄, 타이탄 그러죠. 티탄 12족, 티탄족이에요. 12족에서 난 자손이라는 거죠. 티탄족이고요. 맨 먼저 오케아노스라고 그러니까 오케아노스가 바다시인데 거기서 오션이라는 바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오케아노스에서 그 사람이 테티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중에 둘째 아들 코이노스를 낳았는데요. 코이노스라는 건 하늘의 덮개란 소린데, 이 코이노스가 누이 포이베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스테리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코이노스, 오케아노스의 아들 코이노스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에서 누이 포이베하고 결혼해서 여기에서 아스트리아하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아스트리아하고 레토를 낳아요. 그래서 레토가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를 낳죠. 여기에서 헤카테를 낳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같은 사촌지간이죠. 헤카테는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에서는 문 앞에 이 사람이 문 앞과 성벽의 신이기도 해요. 문 앞에 장사의 신 헤르메스와 이 삼거리 이런 경계석 성벽의 신 문의 신이기 때문에 헤카테를 걸어놨대요. 모셨대요. 삼거리 교차로, 특히 세갈래길의 교차로의 신. 요거를 그러니까 일반 올림푸스족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티탄족의 헤카테. 그래서 이 여신은 깜깜한 밤에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개의 눈에만 보인대요. 그래서 개가 짖을 때는 헤카테가 보인다고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 어둠 처음에는 이렇게 교차로의 신 뭐 이래서 헤르메스까지 같이 동급으로 모실 정도였는데 점점 어두운 밤의 신, 공포의 신, 마법과 요술의 신. 그래서 헤카테가 있는 데에는 막 올빼미, 도마뱀, 뭐 동미나리, 밤에 돌아다니면서 캔 동미나리, 두꺼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으로 마녀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여자들 특히. 그렇게 그 약초로 아니면 삼팍 막 그런 사람들은 다 마녀로 활용했잖아요. 그런 마법과 요술의 신. 그래서 이 여신은 여기
하늘과 지상과 지하를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데메테르가 페르세포네를 찾기 위해서 막 그 지하를 입구에서 기다릴 때도 이 헤카테가 횃불을 들고 끝까지 옆에 있어주고 하데스하고도 친구 같은 관계. 그래서 이 여신이 머리에 이렇게 세 가지, 머리가 세 개라는 거는 특히 달도, 우리가 달을 지금 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거는 초승달, 그 다음에 보름달, 머리가 세 개니까요. 금음달, 이렇게 됐는데, 초승달은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보름달은 셀레네아, 루나. 그러니까 루나, 소울은 태양이고 루나는 달이잖아요. 루나. 이쪽 금음달에는 헤카테. 이래서 뭐 우리가 달을 보면은 이렇게 초승달일 때는 소녀, 처녀, 노인, 할머니 이렇게도 보고, 과거, 현재, 미래로도 보고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초승달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상현달, 하현달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상현망, 풀문, 하현망, 그 다음에 이제 하현달로 해서 금음달로 이렇게 한 달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초승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왁싱 크레센트 문이에요. 왁싱 크레센트 MON이고요. 보름달은 풀문이죠. 꽉 찬 문. 금음달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지는 거기 때문에 왁싱 다음에 워닝이에요. 워닝문이라고 하죠. 워닝문, 워닝 크리센트문, 워닝문. 이 사이에 이제 쿼터가 들어가요. 90도 각도죠. 퍼스트 쿼터문, 서드 쿼터문, 아니면 라스트 쿼터라고도 같은 소리예요. 하연달망에 하연에 라스트 쿼터문 아니면 서드 쿼터문, 이렇게 해서 돌아가거든요. 달은 차오르는 달, 풀문 꽉 찬 달, 이제 거기 저무는 달, 하연달, 그 다음에 금음달. 그 사이에도 뭐 거기 기보스 문도 있고 디세미네이팅 문도 있고 막 달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여신은 어두운 밤에 달과 아주 관련이 깊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의 뭐랄까 사제라고 할까, 딸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어요. 딸이라는 소리도 있어요. 키르케가 있죠. 그리고 메데이아. 우리가 메데이아는 앞으로 이 그리스 신화의 마이너 카드의 완즈의 이 메데이아 그 이아손 얘기가 쫙 나올 거예요. 그러면 키르케는 누구냐면 아실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10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타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뭐 10년 동안 바다에서 헤맬 때 맨 처음에 그 어느 섬에 도착하죠. 그 섬에 도착해서 그 먼저 가서 살펴봐라 이랬는데 막 돼지랑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지혜를 써가지고 이제 그 군사들을 다 돼지로 만든 거야, 이 키르케가. 그러니까 키르케가 어떤 여신이냐면은 죽이진 않아요. 사람을 그냥 가축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키르케도 오디세우스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메데이아는, 그러니까 키르케도 역시 헤카테의 요 딸이면서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요술과 마법의 여신들. 어떻게 보면 또 키르케는 헬리오스 딸이라 파에튼의 이복 남매란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카테의 아무튼 사제예요. 사제라는 거는 물려받은 거죠. 요술과 마법을. 그리고 메데이아 같은 경우에도 왕녀 그 공주였는데도 그 이하손이, 이제 이하손 얘기를 하면 길죠. 이하손 아버지가 아이손이었죠. 아이손이 딸도 없고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 이복 동생 펠리우스가 너무 왕권을 욕심내니까 그냥 순수하게 주고, 이 이하손은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기죠. 숨겨가지고. 그래서 20살쯤 됐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나러 이올레스 그 그리스로 오죠. 그래서 오는 길에 헤라가 강물에서 이제 업어서 강물을 건너주고 거기서 신발 한 짝 가죽신이 흘러내려갔죠. 근데 와보니까 거기에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어떻게 받았냐면, 왼쪽 신발 하나 없는 사람이 이 콜키스 그쪽에 자기의 거기를 왕이 될 것이다. 이올코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펠리우스 뭐 아버지의 형제니까 작은 아버지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당연히 아들이 크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 황금 양털 그 펠릭세스하고 헬레 그거를 콜키스까지 실어주고, 중간에 헬레는 떨어졌지만 거기 했던 그 양털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 양털을 가져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르고호 원정대. 그 아르고호는 그 50명밖에 못하는 배였대요. 많이도 못 갔대요, 실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오디세우스도 나오고 그 쌍둥이 형제도 오죠. 오디세우스가 아니죠. 오르페우스가 나오고, 어제도 그 별카드에서 헤라클레스 엄마를 알키메데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더라? 그 청동 탑에서 다나에라고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좀 꼼꼼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오르페우스와 중간에 헤라클레스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르고 원정대를 해가지고 그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그 딸이 메데이아였죠. 그래서 메데이아가 이 에로스의 화살을 맞아가지고는 이하손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그 아버지와 그를 다 배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황금 양털을 찾아가지고 오는 중에 배로 쫓아오니까 자기 동생을 막 어떻게 죽였어요. 바다에 빠뜨렸죠. 그거를 시신을 건지느라고 이제 헤매는 사이에 탈출했죠. 그래 어떻게 해서 왔는데 거기에다 펠레우스까지 메데이아가 죽였는데도 나중에 이웃나라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이 메데이아가 자기가 난 아들 둘을 죽이고 딴 데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잡해요. 그러다 결국에는
신화의 아킬레우스 부인이 됐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 메데이아, 이 메데이아도 다 그 요술과 마법과 약초로 이하손을 도와줬죠. 그런 헤카테예요. 그러니까 헤카테는 달의 여신이기도 하고 밤의 여신이기도 하고 약초와 마술과 그런 마법의 여신, 티탄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급수가 높은, 어떤 사람들은 밤의 신 닉스의 딸이라고도 하지만 티탄의 그 딸이란 소리. 그러면 이걸로 그리스 신화의 헤카테는 마무리하고요. (18번) 달이에요. 18번이에요. (18번) 달은 1+8은 9예요. 헐밋이죠. 헐밋, 은둔자죠. 은둔자에서 그 램프에 이 별 모양의 등불, 이게 같은 빛이죠. 여기서도 달이 초승달, 보름달, 반달, 이렇게 달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죠. 여기에서 이 요드는 15개예요. 이 15개의 불은, 15개의 불꽃은 15일 달이 변하는 보름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연못의 가재, 여기 이 기둥 사이를 쭉 가죠. 알 수 없는 길을. 여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기둥. 이 기둥은 뭐 육체 건강, 의식, 무의식, 아니면 이 개와 늑대도 길들여진 본성, 늑대는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 이렇게 뜻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렇게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도 있어요. 어두운 어슴푸레한 밤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안 보이던 것들이 이 달빛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우리가 15번 데빌 악마에서 16번 타오 카드, 그러면 그 타오 카드에서, 그러니까 15번 데빌에서 16번의 타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무너졌죠. 타워에서. 그 다음에 평화로운 스타에서 고요하게 치유한 후에 달이에요. 어슴푸레한 달. 아직 뭔가 확실한 게 없는 거겠죠. 그 다음이 태양으로 가는 거죠. 선 19번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달이라는 거죠. 치유해서 뭐 아기를 가져서 여기서 태어나는 것도 되고, 치유해서 불안한 자기 내적인 통찰로 들어가서 다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 나타내는 거는 뭐를 나타내느냐면, 일단은 달의 힘이에요. 달의 힘. 물론 태양의 힘도 강력하죠. 다 태워버릴 수도 있으니까. 달의 힘이라는 거는 다른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게 있대요. 우리는 보름달을 밝고 환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에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미스틱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이킥 되고 막 늑대의 본성이 나타나고 이래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에머전스 그런 뭐 응급실 이런 데서는 엄청 긴장한대요. 보름달 뜰 때는. 그만큼 외국에서는 늑대가 출몰하는 보름달이라는 소리는 그게 뭐냐면은 내면에 숨겨졌던 본능 감정들이 폭발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힘, 감정,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본능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의식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귀 기울여야 되는 때 이거를 무시했다가는 어떤 식으로도 불안정하게 폭발한다는 거죠. 이거 역시. 그래서 이게 뒤집어 나왔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자기의 직관 이런 거 본능을 억누르다가는 결국 이상한 쪽으로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도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화를 내고 이상한 쪽으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이 달이라는 건 어슴푸레해서 뭔가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쩌면은 뭐 속임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거에서 풀려남도 돼요. 아니면 분노가 폭발함. 그래서 똑바로 나온다는 거는 아직은 이 알 수 없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자기의 본성 다스리지 않는 본성들이 이 늑대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나쁜 사람 만나지 말고 왜 배신 음모가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카드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직관에 내면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달의 힘 이거에 만약에 이거에 자기가 그냥 조용히 그 자기의 직관에 기울일 때지 이런 힘에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에 폭발할 경우에는 이것도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사이킥하게 미치광이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달카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